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흔적이란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지거나 사라진 뒤 남은 자국과 그 자취를 말합니다. 어떤 물체가 사라져도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이야기죠.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나 생명은 사라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반드시 있던 자리에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이 흔적의 형태는 아주 다양한데요. 발자국이나 털, 조각, 사체 등이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흔적 없이 실종되는 경우에도 사실은 누군가 그 순간을 목격했거나 주변에 설치된 CCTV 아니면 소지품들이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아예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실종 사건은 현장에 남겨진 흔적이 사건 해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범인을 쫓거나 실종자가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알려주는 강한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고 이 단서들이 무조건 사건 해결로 연결되는 건 또 아니에요. 생존한 상태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시간이 많이 지날 경우 생존율은 급속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종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수사를 그만둘 수는 없는 거죠. 또 다른 범행의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되고 이것도 실종자가 남긴 흔적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몸에서 많은 증거가 발견되기 때문에 피해자를 찾는 건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수사기관이 이 흔적을 통해서 범인의 단서를 찾아 검거해야 됩니다. 아무리 치밀한 범죄자라도 현장엔 뭔가를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의 실종 사건들을 보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범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래 보였지만 결국엔 목격자가 있었고 소지품과 족적, 지문들이 항상 현장에 남아 있었거든요. 이걸로 실종자를 찾느냐 못 찾느냐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단서와 증거 부족으로 실종된 사람을 못 찾는 경우가 또 있긴 하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모든 사건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해결에 가까운 노력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번 이야기도 실종자가 흔적을 남겼지만 오랫동안 찾지 못해 미스터리로 남게 된 사건입니다. 왜 흔적이 남겨졌는데도 이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2년 대기업 슈퍼마켓의 점장인 배석중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가게를 열고 싶어 했습니다. 점장으로 있을 때 일을 잘했고요. 가정도 소홀하지 않는 모범적인 남성이었어요. 11월에 경기도 하남시에서 편의점을 엽니다. 임시 개점 상태였지만 장사가 잘 됐다 그래요. 하지만 11월 19일 오후 11시 가게를 낸 지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배석중 씨는 이날 수익을 정산하고 현금과 서류들을 챙겨 퇴근했어요. 배 씨의 집이 남양주시거든요. 하남에서 30분이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밤 늦은 시간이라 도로가 한산해서 빨리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로 넘어가는 새벽 12시쯤 배 씨의 차가 지나고 있던 강동대교 남단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요. 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더니 그 상태로 몇 미터를 더 가서 멈춘 겁니다. 사람이 아예 없었으면 구조 요청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겠죠. 하지만 다행히 지나가던 차가 있었어요.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근처 고속도로 요금소에 직원을 불러 신고합니다. 견인차 기사와 경찰이 현장에 왔죠. 경찰은 먼저 왜 사고가 일어났고 사고차의 운전자가 무사한지 살펴봤는데요. 내부를 보니까 휴대전화와 신분증, 지갑, 매장 본사와 계약한 서류가 흩어져 있는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사고 난 차량의 주인은 조금 전 퇴근했던 배 씨였어요. 배 씨의 차는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측면이 완전히 구겨졌고 바퀴도 분리된 상태였죠. 이 정도 충격이면 운전자가 멀쩡하긴 힘들어 보이는데요. 급히 배 씨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부터 받게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차 안에 배 씨가 없는 거예요. 차가 가드레일을 2번이나 들이받고 몇 미터를 더 주행할 정도의 속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차 파손이 이 정도로 심했던 거죠.
탈출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사건을 겪은 당사자가 없는 거예요. 사고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선 배 씨를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배 씨가 차에서 내려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긴 하죠. 집에서도 배 씨의 소식을 기다려봤지만 반나절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이 사람이 사라진 배석중 씨입니다. 당시 빨간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이 인상착의로 실종 수배 전단을 배포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배 씨의 소재를 아는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죠. 사고가 난 강동대교를 중심으로 헬기와 잠수부를 동원해 배 씨의 흔적을 찾아봤지만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 씨는 어떻게 심한 사고를 겪고도 경찰이 오기 전 몇 분 만에 차에서 나와 사라질 수 있었던 걸까요? 이해되지 않는 정황이죠. 당시 경찰과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과속운전으로 어떤 물체나 사람을 치게 되면 이번 경우처럼 몇 미터를 더 이동하고 멈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드레일을 2번이나 세게 들이받은 경우라면 이렇게 차가 멀리 이동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사고자가 계속해서 엑셀을 밟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이런 사고가 가능하려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는 있거든요. 배 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도 앞으로 더 주행하려면 어떤 상태여야 될까요? 차가 계속 갈 수 있게 엑셀을 밟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가정에서 두 가지입니다. 자의적으로 배 씨가 계속 엑셀을 밟고 있는 상태, 아니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배 씨가 의식을 잃었지만 엑셀을 밟은 채 기절한 이러한 상황인 거죠. 일부러 엑셀을 밟았느냐, 엑셀에서 발을 떼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냐인데요. 어디까지나 추론이니까 직접 사고자를 찾아서 조사해보지 않는 이상 이건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날은 눈이나 비가 오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배 씨의 평소 행동을 볼 때 길이 한산하다는 이유로 과속을 할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만 알 수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사고 현장이 벌어진 거죠. 전문가의 의견을 보면요, 어떤 이유로든 배 씨가 의도적으로 엑셀을 밟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 현장이 가능했다고 분석하지만 사고 후 몇 분 만에 최초 목격자가 현장을 발견했고 신고하는 사이, 어떻게 이 사이에 차에서 사라졌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어요. 차와 소지품을 남기고 사라진 배 씨는 어디로 간 걸까요?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던 중 그럴듯한 가능성 하나를 발견합니다. 배 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때의 충격으로 기억 상실에 걸렸고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지만 생존 본능은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 중에 차에서 내려 걸은 뒤 10분 정도 떨어진 대교 밑까지 혼자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이 가능성에 신빙성이 더해지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사고 당시 현장에 견인차가 도착했죠. 이 기사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강동대교 밑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 배 씨와 비슷한 빨간 점퍼 차림의 남성을 봤다고 진술했거든요. 다른 목격자는 배 씨와 비슷한 남성이 사고 난 차에서 내린 뒤 가만히 앞바퀴를 쳐다보기만 했다는 진술도 있었어요. 이 진술이 증거로 쓰이려면 사고 당시 CCTV를 판독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수사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진술이 됐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배 씨가 사고를 낸 뒤 누군가가 다쳤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도망쳤을 가능성이에요. 아니면 자신만 아는 어떤 문제 때문에 사고 후 실종으로 위장하고 도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가족의 말을 들어보면 평소 이 사람의 행동이 어땠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아내인 A씨를 만나봤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남편이 주변에 원한을 사거나 금전 관계로 갈등을 겪은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원만하고 성실한 성격이라 가족과 잘 지냈고 회사에서도 문제를 만들 사람은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가정을 해봐도 그럴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강동대교 가드레일에는 실종자인 배 씨를 찾는 현수막이 오랫동안 걸리게 됐어요. 경찰은 사라진 배 씨의 계좌 거래 내역 등 생활 반응을 계속 추적했지만 배 씨가 살아있다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결국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하고 수사가 멈춥니다.
이대로 5개월이 지나요. 그러다 갑자기 수사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2013년 4월 17일 오전 9시 반 한강 둔치를 지나던 순찰대가 강동대교 남단 교각 아래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시신 한 구를 발견한 겁니다.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2012년 11월에 강동대교에서 사라진 배 씨였어요. 살아 돌아오진 못했지만 시신은 찾게 된 거죠.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18일 경찰은 배 씨의 사망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부검에 들어갑니다. 이후 경찰은 수사 상황이나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견 당시 배 씨가 어떤 상태였고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경찰이 정보 공개를 안 하거든요. 배 씨의 실종 사건은 TV에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워낙 단서가 없고 경찰 수사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서 다들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애초에 취재할 내용이 없던 거죠. 범죄에 노출된 게 아니면 경찰이 공개를 안 할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일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 사건에 범죄의 정황이 보이지만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라면은 무분별한 추측성 기사가 쏟아질 거기 때문에 이걸 조심하는 것 같아요. 수사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인에게 방어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해결이 늦어지는 사건의 경우는 내용이 사람들에게 전달될수록 이야기에 조금씩 살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와전되고 각색돼요. 그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상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전달되지는 않거든요. 사라지기 전 같이 있던 사람이 사실은 사건에 관련이 없는데도 현장에 남겨진 단서들이 수상하다는 이유 때문에 범죄에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래서 사건을 전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알려진 사실을 전할 때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상상력이 생기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추측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 사건을 알게 된 이상 배 씨가 어떻게 사라졌고 그 뒤에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궁금한 건 당연한 심리거든요. 하지만 경찰이나 유가족이 공개하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겠죠. 나중에 이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다시 한번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직 밝혀진 내용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배 씨가 현장에 남긴 흔적들로만 봤을 때 이상한 점들은 몇 가지 보이거든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가 일어난 직후 견인차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있을 때 차 내부를 살펴보니까 에어백이 분리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될 사고 현장이 운전대를 열어보니까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어백이 달려있는 차인데 두뇌에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차 안이나 주변에서도 이 에어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에어백이 분리돼서 사라졌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에어백을 우선 분리하려면 차 기종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체로 배터리를 제거한 뒤에 운전대에 나 있는 구멍에 드라이버 같은 얇은 물건을 찔러 넣어야 됩니다. 여기 에어백을 고정해주는 스프링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에어백을 드러내는 겁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잘 상상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운전대 내부가 이렇게 간단한 모양은 아니라서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게 쉽지는 않은 작업이라고 합니다. 일부러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에어백이 스스로 분리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왜 배 씨의 차는 에어백이 없냐는 겁니다. 에어백은 충돌 사고 시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은 사람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장치예요. 배 씨가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고 도로는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곳인데 에어백이 필요 없다는 생각에 분리한다는 건 모순이 있어 보이죠? 신중한 성격일수록 더 조심히 운전하고 안전장치를 확실히 준비하는 게 더 상식적인데 왜 배 씨의 차는 운전대에 있어야 될 에어백이 분리되어 있는 건지 이걸 확실히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사건과 관계가 있다면 누군가 사고 직후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정황이죠. 두 번째, 배 씨의 차는 사고 당시 가드레일을 2번 들이받아 파손이 심한 상태였고 앞에서 말한 대로 에어백이 분리돼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운전자가 사고의 충격을 그대로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배 씨는 큰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정작 운전대엔 그런데 배 씨로 추정되는 혈흔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본 대로 파손이 심한 부분은 조수석이긴 했어요. 운전석은 덜했지만 부상 당했을 배 씨의 차 안에 혈흔은 없다는 거죠. 다행히 운이 좋게 출혈은 없는 정도의 충격이었고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봐야 하는데 현장에는 배 씨가 없었으니까 사고 이후 차에서 내려 현장을 빠져나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근처 수색을 해봐도 배 씨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지도 않았고요. 사고의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신고해서 도움을 받는 게 더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배 씨는 굳이 현장을 빠져나갔냐는 거죠. 이 부분을 두고 경찰은 배 씨가 충돌 사고로 해리성 기억 장애가 생겼을 거라고 추정해 봤어요.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할 때 부분적으로 기억을 잃어버리는 증상인데요. 상황 인지는 안 되지만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차 밖에 나와 어딘가를 향했을 이런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추정에 신빙성이 있는 증언도 나왔거든요. 현장에 같이 왔던 견인차 운전사입니다. 배 씨를 찾기 위해 도로를 다니다가 다리 아래 한강 산책로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여기서 어느 남성을 발견했다는 거죠. 다리 아래 한강 둔치에서 빨간 점퍼를 입고 있는 남성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걸었어요. 거기 혹시 떨어진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빨간 점퍼를 입은 남성은 대답 없이 견인차 기사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사고 당시 배 씨가 입고 있던 빨간 점퍼와 같은 옷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때 본 남성이 확률상 배 씨일 가능성은 높아 보이죠. 만약 날이 더 밝았거나 자세히 볼 수 있었다면 이 남성의 정체를 알아낼 수도 있었겠지만 워낙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누구였는지는 현재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만약 이 남성이 사고를 당해 해리성 기억 장애가 온 배 씨였다고 가정해 볼 경우 사고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자기가 뭘 하려고 했는지 자세히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기사가 왜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대답 없이 쳐다만 보다가 사라졌다는 반응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디까지나 배 씨가 사라진 이유에 대한 추정이지만 수사를 맡은 경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능성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유력해 보이는 추정부터 순차적으로 확인해 보고 있는 중일 겁니다. 현장에 남긴 흔적들과 사고 당일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증언해 줄 사람이 없어서 아직까지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남아있죠. 이 외에도 배 씨가 사고 뒤 사라진 이유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근거 없는 추측들입니다. 그래서 기사에 최대한 많이 등장하고 유력해 보이는 내용들만 추려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사건이죠. 유명한데요. 아직 인과가 다 정확히 드러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무분별한 추측은 조심해 봐야 되겠죠. 이 상태로만은 지금 사건 해결은 불가능해 보여요. 경찰의 정보 공개를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뒤가 돼야 다른 이야기를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2012년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라진 강동대교 실종사건 파일이었습니다.